부천시가 뉴타운 지구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미지구와 소사지구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해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고생역 지하역사위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시가 백조의 도시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국내 최초로 백조공원을 오픈합니다. 안동시가 에너지 소외 지역에 LNG 가스 배관을 설치하고 저렴한 가격에 LNG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횡성한우가 대한민국 지역 브랜드 대상 특산물 브랜드 부문에서 최우수 특산물로 선정됐습니다. 여수시가 어민들의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다목적 인양기 14대를 각 어촌계에 지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철 대표적인 놀이로 뭐니 해도 썰매를 빼놓을 수 없죠. 썰매는 순우리말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원은 한자어 설마에서 왔는데요. 눈설 말마자를 써서 눈 위에서 달리는 말이란 뜻의 설마가 의미 변해서 지금의 썰매가 됐다고 합니다.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첫 소식 경기도부터 출발합니다. 부천시가 뉴타운 지구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인 데다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뉴타운의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미지구와 소사지구는 이르면 내년 2월 초부터 해제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만수 시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뉴타운 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시장은 현재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초 뉴타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해제를 적극 검토해 뉴타운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의 뉴타운 사업은 지난 2005년 시작해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맞으며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현재 지역 내 3개 지구 49개 구역 중 원미 소사지구의 17개 구역이 뉴타운 지구 해제나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당초에 계획한 도로 확장,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설치가 어렵거나 뉴타운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30만 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내년 1월 말 해산 신청 기간이 끝나면 결과를 종합해 뉴타운 지구 유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반시설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곳은 지구 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원미 소사지구는 이르면 내년 2월 초부터 해제 절차에 들어가며 고강지구는 진행 중인 추정분담금 공개를 마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에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는 더 이상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과 불편은 없어야 한다며 뉴타운 해제 시 그동안의 사용 비용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는 한편 우리 지역에 맞는 도시 재정비 방안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고생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되는 공공도서관은 전국 최초로 지하역사위에 지어집니다. 지난 19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인선 고생역사 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역사의 공공도서관이 건설되는 겁니다. 그동안 철도역 하면 상업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공도서관 건립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부 공간에 남아있는데 상부 공간을 이용해서 공공도서관을 짓겠다는 수원시장님의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적극 수용했습니다. 아마 철도역과 교육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공공도서관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창한 명품 건축물이 된다면 아마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건축물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고생역사 상부에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그리고 연면적 약 4,000제곱미터의 규모로 지어집니다. 건립비용 92억 원은 수원시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협약서는 사업 범위와 사업비 부담, 그리고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 독서 문화 조성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색역에 우리나라 최초로 역사와 공공도서관이 함께 있는 그런 인문학의 도시에 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계기를 오늘 협약식을 통해 만든 겁니다. 역사와 도서관, 공원이 어우러진 최초의 명품 도서관을 만들 수 있을 거로 봅니다. 많은 부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수원시는 진동과 소음 저감 계획을 세워 안전한 도서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치러졌는데요. 항상 으르렁대던 여야의 의원들이 모처럼 축하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부디 국회에서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김희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왔던 질문을 2권의 책에 담아 출간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17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 여야의 국회의원 86명을 포함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식전 행사에서는 참석한 이들과 함께 축하를 나누며 포토월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축사에 이어 경기도민이 김진표 의원에게 던지는 돌직구 동영상 상영, 이에 대한 김 의원의 프리젠테이션 답변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진영 논리에 쌓여가지고 민생 경제 살리는 데는 무능한 그런 정치 국민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치의 근본이 뭐냐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녹여내서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바꿔내는 용광로 같은 역할을 정치가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특히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의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가 국민에 대한 진정한 헌신임을 일깨우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정치를 왜 합니까와 국민과 소통하는 실사구시 방법론이 담긴 줄탁, 이 2권의 책에서 자신의 정치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 여야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중용의 리더십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냈습니다. 지자체 뉴스 김희아입니다. 안동시가 시승격 50주년 기념으로 안동호반 나들이길을 개통하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안동호반 나들이길은 수려한 경관에도 불구하고 1976년 안동댐 준공 이후 접근이 차단됐었는데요. 이번에 길이 개통되면서 4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민속촌 내 석빙고에서 안동 보조댐, 버풍교까지 둘러볼 수 있는 안동시 승격 50주년 기념 안동호반 나들이길 개통식이 개최됐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나무다리와 육각정, 로프 난간 및 야간 안전을 위한 가로등과 CCTV, 조경이 설치됐습니다. 너무 안동호가 운치도 있고요. 앞으로 안동인들이 이 길을 걸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안동호반 나들이길이 마무리됨에 따라 월영교 민속박물관, 한자마을 문화관광단지 등 안동댐 주변 지역 관광 연계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동시가 국내 최초로 백조공원을 조성 중입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고 내년 3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제 안동시는 탈춤과 함께 백조의 도시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남우면 무릉유원지 인근에 조성 중인 국내 최초 백조공원이 순조로운 공사 진척률을 보이며 막바지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백조 부화장과 생태 연못 등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 비가림 시설과 사육장 내 바람막이, 개폐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백조의 도시 안동 브랜드 특허 등록을 마친 안동시는 내년 3월경 백조공원을 개장해 시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LNG로 불리는 액화천연가스는 LPG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안전해 우리 산업과 생활 전반에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직 공급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중소도시에서는 여전히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시는 가계 경제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천연가스 배관망을 설치하고 3만여 세대의 LNG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공로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까지 수상했습니다. 안동시가 지역에 저렴한 청정연료 LNG를 도입하고 LNG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 공로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안동시는 천연가스 배관망 건설 당시 민원 해소와 위험 요소 제거에 노력하고 경제성 미달 지역 약 900세대에 재정 지원을 시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동시는 현재 3만여 세대에 공급되고 있는 LNG 공급 지역을 더욱 확대해 지역민 가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횡성군 읍상리에 아파트를 건축 중인 성미건설이 지역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아파트 한 세대를 기탁해 화제입니다. 입주 가족은 2018년까지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은 무상 임대 아파트를 사용할 대상으로 지역 불우이웃 한 가족을 선정해 11월 28일 입주 증서를 전달하고 가족의 새 삶을 응원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올해 드림스타트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상을 받기도 한 수혜자는 뇌질환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무상임대 입주로 2018년까지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게 됩니다. 안전행정부가 후원한 대한민국 지역 브랜드 대상 특산물 브랜드 부문에서 횡성한우가 최우수 특산물로 선정됐습니다. 인지도는 순창 고추장과 안동 간고등어와 비슷했지만 호감도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사전에 특산물 브랜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농산물, 구매하고 싶은 농산물 5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인지도와 호감도를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인지도 순위는 순창 전통고추장 11.9%, 횡성한우 11%, 안동 간고등어 10% 등으로 근소한 차이였던 반면 호감도 순위는 횡성한우가 12.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횡성한우는 인지도보다 호감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횡성 지역의 노인 비율이 증가하면서 횡성군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대학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횡성 지역 11개 노인대학이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활기찬 현장을 전윤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11월 말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전체의 약 23.6%를 차지하고 있는 횡성군. 횡성군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더 활력있고 희망차게 이끌어가기 위해 다양한 고령화 정책을 개발, 운영해 왔습니다. 노인대학은 대표적인 횡성군의 고령화 프로그램으로서 평생교육과 노인여가 복지의 2가지 기능으로 어르신들이 더 활력있고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생활하시면서 사실은 아프실 때는 그 효과를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아프시기 전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가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인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효과를 본다면은 어르신들한테 활동성을 부여해주면 물론 그 어르신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노인대학에 나가서 얘기하고 떠들면서 그 소외감도 해소하고 고독감도 해소하고 이러므로써 삶의 의미를 좀 더 증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는 횡성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횡성군 11개 노인대학 학생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횡성노인대학 경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노인대학 경연대회는 한 해 동안 운영됐던 노인대학 종강을 기념하고 횡성 관내 노인대학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네들이 대개 대상이 되겠고 졸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건강이 허용하는 한 계속해서 나오실 수 있고 와서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은 1시간은 이제 교양 강좌라고 그래서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자기 소질에 맞는 프로그램 따라서 연수를 하고 가는 그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횡성 종합사회복지관 횡성실버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각 노인대학 11개 팀의 노래, 춤, 연주를 함께 즐기며 늦었지만 배움의 꿈을 이룬 늦깎이 학생들의 인생 제2막을 응원했습니다. 종로당에서 노인들이 연세들이 많으시고 또 이래서 또 그 좀 모이시기도 또 이러시고 그런 여러 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한글, 영어, 서예, 노래교실 등 노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문화 활동을 통해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지어내온 횡성군 노인대학들은 등록된 학생만 3,295명으로 다양하고 알찬 교육과정으로 고령화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더 윤택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복지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실버케어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노인 문제는 해결하고 복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고령화 정책 마련과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HSTV 전윤이었습니다.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생산한 어패류를 배에서 하역할 때 엄청난 무게 때문에 하역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여수시는 다목적 인양기 14대를 각 어촌계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는 어업 현장에서 어민들이 수산물 육상 인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다목적 인양기 10넉대를 관내 13개 어촌계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다목적 인양기는 유압식 석대와 전기식 11대로 최대 7톤급의 인양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국제적인 관광 레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시내 관광 권역을 4개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특색을 살려 개발할 예정입니다. 시는 박람회장 중심의 엑스포 도심 역사 문화 곤역과 금오도 거문도 등 다도해 생태 탐방 곤역, 가망만 장수만 해양 레저 스포츠 곤역, 여자만 생태 체험 곤역 등 4개 관광권별 관광지구를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 해상 케이블카와 도심 순환 에코시티 투어 2층 버스 운행, 야경 관광, 금오도 비렁길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역 기업들이 사랑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원 물품도 연탄에서부터 쌀과 방한용품 등 다양합니다. 한국석유공사 여수지사는 지역 저소득층 170세대에 주유상품권과 연탄 등 3,675만 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본부는 3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전달했습니다. 농협 여수시 지부도 지역 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 관련 발전기금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후원금 500만 원을 지역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인 사랑이 가득한 집에 기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산단 코리아월드 서비스는 700만 원 상당의 연탄 10,000장을 구입해 7개 읍면동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블랙야크 여수시청점에서도 등산용 양말, 장갑 등 64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우리시에 기탁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지역 명소를 찾아가는 숨바꼭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쁜 관광지를 소개해드리는 대신 겨울철에 조심해야 되는 심장혈관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급성 심장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영하의 날씨에서는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2%씩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추운 겨울에는 몸이 움츠러들고 교감신경의 기능이 항진되면서 말초동맥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해 심장과 혈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특히 고혈압과 당뇨 및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는 환자와 고령의 노인들에게는 겨울 추위가 매우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급하게 일어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찬바람이 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소에 운동하지 않은 분이었다 그러면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따뜻한 날씨를 골라 오후에 운동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한 음주나 흡연은 심혈관 질환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금주나 또는 금연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전날 음주와 흡연을 한 후 아침 추운 공기에 노출되는 것은 심혈관계 질병 발생률을 크게 높인다고 하니까요. 요즘처럼 연말 회식 자리가 잦은 직장인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경우 1분 이내에 심장마비 응급처치법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 확률이 90%까지 높아진다고 하네요. 한 번 멎은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는지는 4분 안에 결정이 됩니다. 이 4분 안에 우리 구급대원이 도착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시민분들은 갑작스럽게 닥치게 될 응급 상황에 대비해 평소에 심장마비 응급조치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하여야 되는지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는 119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9에 먼저 신고를 하신 후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신 후 환자의 이마를 젖혀서 기도를 확보해 주십니다. 숨을 쉬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 유두와 유두 중간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깍지를 끼신 다음 30번 흉부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30번 압박이 끝난 후엔 호흡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를 막고 기도 유지 자세를 유지하신 다음 1초간 불어넣기 이해를 하시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심폐소생술처럼 환자 개개인의 증세와 병력에 맞춘 적절한 응급처치에 따라 환자의 생명은 크게 좌우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좌우될 수 있는데 맞춤형 의료 서비스인 유안심콜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U119 안심콜 서비스는 초기 응급처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에 도입된 의료 서비스인데요. 평소 앓고 있는 질병 등 의료 기록과 함께 본인과 보호자 연락처를 전용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고 접수와 동시에 환자와 관련된 정보가 현장 구급대원에게 전달됩니다. 신속한 후속 조치는 물론 평소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나 보호자에게도 신고 사항이 전달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시민분들께서는 U119 안심콜 서비스에 미리 가입하셔서 응급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처럼 신속한 상황 대응이 어려운 분들이 유안심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비상시에 전화만 누르면 바로 찾아가는 119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시민분들께서는 유안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응급 상황에 미리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대한민국의 대표 해맞이 명소죠. 땅끝 해남에서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제18회 땅끝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개최됩니다. 31일 오후부터 땅끝 어울림 품바 한마당 공연을 시작으로 열리는데요. 이번 축제는 관광객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인정 나누기,
소망과 염원을 담은 촛불 의식, 그리고 잡귀와 액을 쫓는 의식인 달집 태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새해 1월 1일 오전에는 통기타와 색소폰이 함께하는 신년음악회로 해맞이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이외에도 떡국 나눔을 비롯해 해남 명품 특산물인 황토고구마와 막걸리 등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철을 맞아 빙어 낚시 많이 가실 텐데요. 얼음판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호수 가장자리의 얼음이 가장 얇고 빨리 녹는데요. 한가운데가 30-40cm 두께로 얼었다 해도 가장자리는 푸석푸석해서 발이 쑥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얼음의 두께는 날씨에 따라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또한 혼자 떨어져서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빙어 낚시 외에도 겨울철 야외 활동하실 때 안전 수칙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